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포커스를 쓰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주 정도 쓰고 있는데요. 매일 2번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부도 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잠을 잘 자니까 하루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레이스 셀병원 개원식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홍향수 원장님이 가시오가피 발효차를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2013년 11월 17일 날 만들었으니까 거의 12년, 1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색깔은 이렇고요. 마셔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약간 한약 느낌 나는 그런 차인데요. 가시오가피라는 게 그 시베리아 인삼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11년이나 발효를 해서 묵혀둔 거라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레이스 셀병원 개원식에 다녀왔는데요. 아주 성대한 개원식 현장을 제가 잘 편집은 못하지만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한번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레이스 강남병원 상담실장 현혜지입니다. 상담실장은 어떤 일 하는 건가요? 저희 암 환자분들 오시면은 주로 상담해주시고 이제 저희 병원 프로그램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되게 전문적인 것 같은데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원래 간호사 출신이고 좋은 기회로 이제 정 원장님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정 원장님 스텝이시군요. 네. 이런 일을 해보신 적은 있고요. 이런 일을 이제 외래 쪽만 제안을 하다가 이제 병동으로 이렇게 병동 오픈하는 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전 상당히 떨릴 것 같은데. 이제 오픈식까지 하니까 더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 많이들 보실 테니까 앞으로 각오 같은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 원장님만 믿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병원.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 강남병원인데 이름 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그레이스가 5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를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영어로 외칩니다. 첫 글자 글자가 뭐죠? G. 크게 해주세요. 다시 크게 G 뜻은 뭐냐면 그라지에라는 뜻인데 감사하다는 이태리어입니다. 병원 개업식이라는 데는 제가 처음 가봤는데 아무튼 가수분들도 오시고 또 여러 내빈들도 오시고요. 또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잘 알고 지내던 교수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행사에 가면 평상시에 못 뵀던 분도 뵙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레이스 셀병원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주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4번을 들으면서 잠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쓰면서 아무래도 잠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최근에 예일대학에서 발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잠이 사라질 때 뇌도 작아집니다. 잠은 마법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몸은 느슨해지고 머릿속은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법이 매일 흐릿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도 버거운데 뇌가 천천히 무너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낮에 걷던 길이 낯설고 늘 쓰던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런 일이 잠이 부족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조용한 균열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270명의 사람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잠을 관찰하고 뇌를 측정했습니다.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이 줄어든 사람은 뇌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기억과 감정을 다루는 부위가 줄었습니다. 그 부위는 알츠하이머가 가장 먼저 녹화하는 곳입니다. 연구는 술, 흡연, 병력도 고려했습니다. 그래도 수면의 영향은 남았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는 자면서 일합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연결을 정리합니다. 깊은 잠은 뇌가 밤새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줄면 뇌는 정리를 멈춥니다. 시간이 흐르면 고장이 납니다. 어두운 창고에 먼지가 쌓이듯이 뇌도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잘 때 뇌는 깨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에게는 기회입니다. 잠은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면 됩니다. 커피를 줄이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멀리 있는 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수면이 내일의 기억을 만듭니다. 잠은 뇌를 돌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밤 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깊은 잠입니다. 네, 이렇게 블로그 글을 제가 좀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 글을 좀 짧게 읽기 쉽게 이제 쓰다 보니까 좀 너무 끊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글쓰기가 힘듭니다. 이번 연구는 예일대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그동안 잠을 잘 못 자면 이제 치매 많이 걸린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연구는 좀 재밌는 게 한 13년 동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치매를 직접 본 게 아니고요.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잘 나타나는 뇌 변화를 이제 관찰을 하고 또 그걸 수면 분석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잠자는 단계 중에 어떤 단계가 좀 줄어들었을 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취약한 부분이 줄어드는지 이런 걸 봤다는 게 상당히 그 세계 최초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패턴이 조금 포맷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accepted paper라 그래서 이제 그 게재는 승인이 됐는데 아직 정식으로 나오진 않은 그런 게 이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양이 예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드래프트라 그러는데 드래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립 메디슨이라는 임상 수면 의학 회지라는 곳에 이제 실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Lower Slow Wave Sleep and Rapid Eye Movement Sleep are associated with brain atrophy of AD vulnerable region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라서 좀 어렵지만 로어라는 게 이제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는 게 뇌파가 느리게 나타나는 수면하고 Rapid Eye Movement가 우리가 줄여서 REM, 렘 수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는 거는 자고 있는데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단계, 주로 이제 꿈을 꿀 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적으면 브레인 에이트로피라는 거는 뇌가 위축이 온다는 거고요. 어떤 곳에 위축이 오냐면 AD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에 뇌 위축과 동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일대학교 의대죠. 그리고 예일 알츠하이머 디지즈 리서치 유니트라는 알츠하이머 병 연구소인데 일저자가 보니까 조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아마 한국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조금 보기가 힘들어서 편집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제 보기가 힘들고 이제 그림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챗 GPT에 넣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잠과 알츠하이머인데요. 이 논문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 그리고 나서 뇌파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수면의 단계를 설명해줘.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깊은 잠, 이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죠. 또 꿈꾸는 잠, 이게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렘 슬립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관련 뇌 위축 위험이 커진다. 이게 이제 논문의 제목이자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 예일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270명의 중장년층을 13년에서 17년간 추적하면서 뇌 수면 구조, 잠을 어떻게 자는지와 뇌 MRI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들이 초점을 맞춘 건 알츠하이머에 취약한 뇌 부위, 해마 측두엽 두종엽의 위축 여부하고 관련된 수면 패턴이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느림파 수면, 슬로우 웨이브 슬립하고 렘 수면의 비율이 낮을수록 알츠하이머에 잘 걸리는 부위, 특히 인피리어 파리에탈 로브, 하부 두종엽의 뇌 용적이 작아졌다는 게 이제 위축입니다. 반면에 이제 자다가 자주 깨는 거, 이거는 뇌 이축하고 별로 관련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뇌파라는 걸 이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뇌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뇌파라는 거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파형으로 측정한 것인데요.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전극으로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파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점점 뇌파가 이제 빨라지는 건데요. 헤르츠라는 건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느린 걸 델타파 0.5에서 4Hz 정도. 그리고 깊은 수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 느리고 큰 파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델타파가 이제 나타나는 수면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 깊은 수면이 되는 거고요. 세타파라는 거는 1초에 4번에서 8번 움직이는 거고, 얕은 수면, N1,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얕은 수면이나 졸릴 때 나타난 거고요. 알파파는 8에서 13Hz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막 자는 건 아니고요. 편안한 상태일 때가 알파파. 베타파라는 건 13에서 30Hz. 지금 제 뇌에서 아마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깨어있고 집중하거나 활동적인 상태. 잠을 안 잘 때 주로 나타나는 거는 초당 13회에서 30회 뛰는 그런 베타파고요. 30회 이상 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 중에 관찰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인지 아니면 대충 집중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뇌파를 찍어서 30회로 이상의 감마파가 많이 나오면 고차원적인 거고요. 13에서 30Hz가 나오면 집중하고 있는 베타파가 나오는 거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찍는다면 혹시 알파파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 변화는 수면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면 단계 구조, 영어로는 슬립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수면을 NREM이라고 되어 있는 게 non-REM 수면입니다. 그래서 비REM 수면이라고 우리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REM 수면. 그래서 수면은 크게 REM 수면하고 비REM 수면, 그래서 NREM, REM 수면으로 나누고, 이게 밤새 반복이 된다. 그래서 N1, 잠이 들기 시작하면 세타파가 증가하고, N2는 뇌파 속도가 감소하면서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 수면 방추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N3 가장 깊은 수면은 SWS, 슬로우 웨이브 슬립, 림파 수면이고요. 주로 델타파가 나타나고, 이 깊은 수면이 되어야 신체 회복과 면역, 기억이 공고해진다. 깊은 잠이 이제 없으면 잠은 많이 자더라도 이게 신체 회복이나 면역력 회복이 잘 안 되고 기억력도 감퇴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렘 수면이란 거는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꿈을 가장 많이 꾸는 단계인데, 이제 뇌파는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하지만 이제 근육은 거의 마비된다. 그래서 뇌는 쭉 깨어 있는데 근육은 거의 마비되기 때문에 이럴 때 가위 눌리고 뭐 그러는 거죠. 이제 잠자다가 감정 조절, 기억 처리,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래서 잠은 잤는데 그 렘 수면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 감정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피로를 풀어주는 거는 너는 수면이고, 정신적인 피로, 스트레스라든지 뭐 화나고 이런 건 렘 수면이 부족하면 그런 게 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단계가 조금 더 궁금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수면 단계 구조를 설명해줘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인 수면 구조 슬립 아키텍처는 밤새 4번에서 6번의 수면 주기 슬립 사이클이 반복되고 각각 너는 수면과 렘 수면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수면 주기의 1회 주기가 보통 90분에서 120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 잔다 그러면 2시간 또는 1시간 반 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2시간씩 2번 자고 뒤에는 이제 1시간 반씩 또 이렇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자거나 7시간 자거나 뭐 5시간 반 자거나 이런 패턴이 되는 거고요.
밤새 4번에서 6번이 반복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얕은 수면 N1에서 N2, N3 가장 깊은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얕은 수면 N2로 왔다가 다시 램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N1, N2, N3, N2, 램 다시 N1 이렇게 되는 게 수면 주기이고요. 그래서 넌-램 수면, 이건 몸이 회복되는 수면이라 그랬죠. 그래서 N1을 우리가 스테이지 1이라고도 하고요. 졸음 단계. 이게 전체 한 5% 정도 됩니다. 주로 세타파가 나타나고 이때는 이제 살짝 졸린 거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떨어지는 느낌, 이제 꾸벅꾸벅 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우면 이제 쉽게 깨어날 수 있는 거고, N2라는 게 얕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수면의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보통 사람이 이제 잔다 그러면은 대부분 N2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수면을 해야 우리 몸이 완전히 개운하게 회복이 되는데, 이게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졸음 단계, 얕은 수면, 램 수면 요거만 왔다 갔다 하고 이 깊은 수면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체온이 좀 떨어지고 심박수도 감소되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N3 이제 스테이지 3가 깊은 수면이고요. 이때 느린파 수면이라고 하고 델타파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 수면의 한 2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깊은 잠을 자고 몸이 회복이 되는데, 이 N3일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N1, N2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키가 잘 안 크는 거죠. 깊은 잠을 자야 이제 키가 크는 거고, 또 면역력이 회복되고 또 뇌신경세포가 재정비되는, 아까 제가 그 뇌를 이제 청소한다 그렇게 얘기한 게 깊은 수면이고요. 또 장꼬대나 목류병 같은 거는 2단계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깨우기가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N3에 있을 때는 이렇게 흔들어도 잘 못 깨는 그런 거고요. N1, N2라든지 뭐 램 수면일 때는 이제 툭 치면 이제 깨지는 거죠. 다음은 램 수면입니다. 이게 뇌의 재정비와 이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부산 내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40살 때까지죠. 한 20년 넘게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딱 2사이클 잔 것 같습니다. 2사이클을 잤는데 그래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꿈이란 걸 안 꿨던 것 같아요. 예, 꿈꿀 시간도 없이 그냥 탁 이제 깼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는 20에서 25% 정도는 꿈꾸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수면 그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러니까 램 수면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클로 갈수록 비램 수면에 비해서 램 수면이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은 주로 깰 때쯤 해서 아침나절에 꾸는 건데, 저는 이제 한 4시간밖에 안 자니까 이제 램 수면이 짧은 수면만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게 잘 해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하루 7시간을 자다 보니까 이제 4사이클을 자게 되면서 꿈을 자꾸 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꾸 꿈을 꾸지,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꿈을 꾸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그랬더니 아토피 알레르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서 또 꿈도 많이 꾸고 이래야 이 육체 피로뿐 아니라 정신 피로도 이렇게 풀리면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폴레옹도 4시간 잤다 그러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 4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또 4시간만 자도 어느 정도 이제 육체 피로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20년 살았으니까 잘 알죠. 근데 애지간하면 한번 7시간 주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꿈도 많이 꾸고 이제 뇌에 스트레스가 많이 줄면서 훨씬 깨어있는 시간에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꼭 7시간 좀 주무시면 좋겠고요. 보면은 뇌파는 깨어있을 때처럼 불규칙하고 빠른데 꿈을 많이 꾸고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근육은 거의 마비 상태인데, 이게 있죠. 기억 정리, 감정 조절, 창의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램 수면이다. 그러니까 꿈을 잘 못 꾸면 이 기억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 많이 쓰시는 분들은 꿈을 꾸는 램 수면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좀 잠을 길게 자야 된다. 초반전 잠에는 램이 별로 없고 뒤로 가야 램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길게 늦잠까지 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면 흐름에 의해 잠들기에서 N1까지 보통 5분, N2가 20분이었다 N3가 30에서 40분, 다시 램이 한 5분에서 10분 하면서 이후 주기마다 램 수면은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30에서 60분까지. 그러니까 좀 수면 주기가 길어져야 우리가 꿈꾸는 그 잠을 길게 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밤 초반에는 깊은 수면이 많고 그래서 육체 회복이 중심이고, 후반 새벽부에는 렘 수면이 길어져서 뇌 정리가 꿈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두 사이클만 자는 버릇을 하면 그냥 육체 회복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깊은 수면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 정리나 꿈을 못 꿔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면 구조는 나이, 건강 상태, 스트레스, 카페인, 약물 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약 드시고 주무시면 이게 안 좋다는 거고요. 주로 비렘 수면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렘 수면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자긴 잔 것 같은데 머리가 항상 무겁고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노화나 불면증이 있으면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N1 단계가 많아진다. 뭐 이런 거 뭐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는 것만 알아도 뭐 제가 의대 졸업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뭐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뭐 구글링을 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엔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어서 공부하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의학 공부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과 함께 이렇게 물어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새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그런 분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 수면 단계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Human Brain Waves 해서 인간의 뇌 파형, 뇌파죠. 복수가 된 거는 이제 감마, 베타, 알파, 세타, 델타 5가지 파형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 웨이브스 복수가 된 거고요. 아까 챗GPT한테 물어볼 때는 느린 거부터 했는데 여기는 빠른 거부터 나와 있네요. 이제 느린 거부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델타 0.5에서 4Hz,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뛰고 파형이 좀 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건 딥, 드림리스 슬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깊은 꿈을 꾸지 않는 그런 잠이고, 로스 오브 바디리 어웨어네스, 그 다음에 리페어. 리페어라는 게 몸을 이렇게 다시 수선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제 감각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세타파는 4에서 8Hz고요. 이렇게 델타보다는 조금 빠르고 파형도 좀 크고, 크리에이티비티, 인사이트, 딥 스테이트, 드림스, 딥 메디케이션, 리듀스드 컨셔스니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파파는 우리가 눈을 감고 차분해 있을 때 피지컬리 앤 이모셔널리 릴렉스드, 릴렉스 됐을 때 나오는 파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베타파는 우리가 보통 때 13에서 약간 30이었는데 여기는 32Hz라고 되어 있네요. Awake, Alert Consciousness, Thinking, Excitement. 그래서 보통 생활할 때는 주로 베타파가 나오는 거고요. 감마는 32Hz 이상인데요. Heightened Perception, 그 다음에 Learning, Problem Solving, Task, Cognitive Processing. 고차원적인 일을 할 때 주로 감마파가 나온다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EEG를 자고 있을 때 이제 EEG라는 게 뇌파 분석하는 거거든요. 자고 있을 때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주로 이게 베타파가 나오는 거고요. 슬립 1에서는 넌렘, 알파파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알파 그래서 까먹으셨나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알파파가 나오고,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슬립 스핀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뭉쳐서 나오는 거를 수면 방출하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게 그 스테이지 2의 특징이고요. 스테이지 3에서는 뇌파가 커졌죠, 파형이. 그러면서 이렇게 느리게 뛰는 이제 델타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해지면 우리가 그 신체 건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3가 가장 깊은 잠. 렘은 보면 깨어있을 때하고 뇌파가 비슷하죠. 네, 깨어있을 때하고 비슷하고, 이때 이제 꿈꾸는 알파파가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건 렘 슬립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분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어웨이크,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뭐 이제 여기는 스테이지를 4까지 나눠놨네요. 아주 깊은 수면은 이제 스테이지 4로 나눈 것 같은데, 아무튼 스테이지 이렇게 아까로 치면 여기 스테이지 2가 1이고요. 2, 3 이렇게 점점 깊은 단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왔다가, 여기는 이제 렘슬립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뒤로 가면 이제 렘슬립이 많아진다. 그래서 수면 초반에는 요 빨간 거 요거만 렘이거든요. 렘이 점점 길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4시간만 만약에 잔다 그러면 2사이클을 자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깊은 수면 시간에 몸은 회복이 되지만 렘슬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그대로 축적이 되는 거고요. 4시간 이후로 자야 렘슬립이 이제 길어지죠. 이제 깊은 수면은 거의 없어지고 주로 렘슬립하고 스테이지 1 얕은 수면이 길어지는데, 이것도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포커스 다 써져 가지고요. 잠깐 포커스 정리 좀 하고요. 제가 포커스를 쓰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나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몇 대 선물도 하고 또 이제 파는 분 연결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이제 아직 뭐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안 했거든요.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자면서 이제 뇌파 찍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깊은 수면, 그러니까 N3하고 그다음에 렘 수면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거의 요즘에 자면은 그 꿈을 꾸거든요. 제가 뭐 잔다 그래도 이제 한 6시간 정도 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사이클 정도 자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 좀 꿈을 많이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꿈을 꾸니까 아침에 기분도 좋고 굉장히 좀 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도 개운한 걸 보면 이제 N3도 늘어난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갤럭시 워치를 지금 집에 놓고 와가지고 잘 못 차고 있는데, 갤럭시 워치를 한번 차고 한번 잠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메일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잠을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바로 이건데요. 이제 서큘레이션이라는 잡지에 나온 것 같은데, AHA가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 미국 심장협회입니다. 여기서 사이언티픽 스테이트먼트 과학적 선언이라고 했고요. 멀티 디멘셔널 슬립 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의 건강에 대한 다차원적인 뭐 그런 분석 이런 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오는 사이언티픽 스테이트먼트다. 예. 잠의 이 다차원적인 분석에 각각의 그 정의하고 이게 심혈관 질환 또 대사 질환에 미치는 영향 뭐 이거를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특별히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Common Sleep Dimensions Included as Component of Multidimensional Sleep H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이라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그러니까 이제 수면의 총 시간이죠. 슬립 듀레이션 그것만 따졌는데, 그러니까 유니 디멘션이라는 거죠. 1차원적으로만 분석을 했는데 다차원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차원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이 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이럴 때는 다시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잠과 심장 아까 그 논문이고, 이 논문의 내용을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 했더니, 이 논문은 2025년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발표한 과학 성명서 Scientific Statement라는 거고요. 수면이 단순한 수면 시간이 아닌 다차원적 건강행위 멀티디멘셔널 슬립 헬스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다차원적 수면 건강이 심혈관 및 대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포괄적으로 논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HA에서 기존에도 너무 짧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비만, 2형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수면 시간만을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다차원 수면 건강이라는 거는 수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연속성, 수면 타이밍, 수면 규칙성, 수면 만족도, 수면 관련 주간 기능, 그 다음에 수면 구조, 아키텍처,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냐 없냐 이거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 8가지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걸 보는 방법이 설문지도 있고 수면 일기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연구 결과인데, 아까 그 표를 한 번 더 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규칙성입니다. 규칙성과 리듬성. 그래서 이거는 수면 기상 시간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 이거를 규칙성 또는 리듬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면의 규칙성은 생체의 리듬, 서카디안 리듬의 안정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이제 within person variability라 그래서
한 개인의 수면 시간 또는 수면 중심의 일별 표준 편차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9시부터 6시까지 잤는데 오늘은 또 이게 저녁 뭐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의 중간 시간이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면 중간 시간에 일별 표준 편차를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60분 이하일 때 양호하다. 그리고 소셜 제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느라고 일찍 일어나거나 하다가 주말에는 그런 걸 안 가니까 그냥 주말에는 이제 더 많이 잔다거나 뭐 늦게 자기 시작해서 오래 잔다거나, 그럼 이제 수면 중심 시간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이게 이제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비행기 타는 걸 우리 제트랙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평일하고 주말에 수면 시간 차이,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그 주말에도 평일하고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규칙성, 리듬성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satisfaction, quality, 수면의 만족도와 그다음에 수면의 질.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얼마나 잘 잤는지 느끼는 거를 표시하는 거니까 설문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면질 평가 도구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alertness, sleepiness는 각성도와 졸림.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얼마나 정신이 맑고 집중력이 유지되는지, 혹은 반대로 졸리거나 피로한지,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수면의 질이 낮거나 부족하면 낮에 졸림이 증가한다. 그래서 ESS, 이게 슬리피니스 스케일이라고 해서 낮 동안 졸림의 정도를 묻는 설문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런 건 이제 주로 설문지로 물어보는 거고요. 이제 수면 타이밍, 이거는 수면이 24시간 중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지는지, 즉 취침 및 기상 시간의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생체 리듬에 맞는 적절한 시간대에 자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고,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은 베드타임, 웨이크타임,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을 재면 수면 타이밍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중간점을 우리가 슬립 미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 잔다 그러면 중간 포인트는 4시가 되는 거고요. 저처럼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중간 포인트는 12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면 중심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네요. 저는 수면 중심이 너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수면 중심이 빠른 사람을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고 그러고, 수면 중심이 뒤로 가 있는 사람을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중심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수면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efficiency. 이건 뭐냐면은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중에서 실제로 잠든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실제로 잠든 시간이 아닌 게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깬 시간, 이거를 이제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슬립 에피션시라는 거는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에서 실제 수면 시간 이걸 나눠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슬립 온셋 레이턴시라는 게 침대에 누웠는데 이제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지. 그 다음에 왓소라 그래서 웨이크 애프터 슬립 온셋은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깨는 거죠. 뭐 화장실 간 거나 아니면 뭐 나쁜 꿈을 꾸거나 이래서 깨어서 깨있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왓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왓소나 수면 잠복기는 한 30분 이내가 좋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면 효율은 85%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효율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그 다음에 한번 깨면 그걸로 이제 깨는 거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총 수면 시간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수면한 총 시간, 가장 직관적인 수면의 양이고, 그동안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다른 7가지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설문하고 수면 일기로도 볼 수 있고, 갤럭시 워치나 뭐 폴리솜노그라피, 이게 이제 수면 다원 검사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슬립 디스터브드 슬립이란 건 수면 장애인데요. 혹시 무호흡증이라든지 뭐 만성 불면증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슬립 아키텍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비렘 수면의 1단계, 2단계, 슬로우 웨이브 슬립, 요까지가 이제 비렘이고요. 렘 슬립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1, 2, 3단계로 구성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뇌파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 수면, 회복과 면역 딱 나와 있죠. 신체에 관한 거고, 렘 슬립, 감정 조절, 기억 처리, 주로 정신에 관한 거,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측정 방법이 여기 보면 A 있고 D 있고 Q 있고 뭐 DQ, 뭐 A, DQ, P 뭐 이렇게 있어서 이런 약자가 뭔지 제가 이제 물어본 거고요. 약자에 보면 A는 액티노그래피라 그래갖고 이제 팔목에 차는 시계, D는 슬립 다이어리 자기가 수면 일기를 쓰는 거고, Q는 퀘스천웨어 설문지, P는 폴리솜노그래피 수면 당원 검사. 이 네 가지로 이제 수면을 볼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그 사이언티픽 스테이트먼트를 했다는 걸 보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참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건강 뉴스를 보냈더니 잠이 보약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잠이 점점 줄어든다고, 이게 뭐 그냥 생리적인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나이가 들더라도 주로 잠이 줄어드는 게 이제 뒷부분에 슬립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정신이나 뭐 감정적인 이런 게 해소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치매 걸리고 하는 것도 잠이 줄어드는 거하고 그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딱 새벽에 눈이 떠졌더라도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건가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주무셔서 이제 꿈을 꼭 꾸고 그렇게 깨어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보니까 진짜 주변에 잠을 많이 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랬고요. 또 잠을 안 자도 뭐 금방 건강이 뭐 해쳐지는 건 아니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뭐 죽으면 계속 잘 텐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주무실 수 있도록 인생을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